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지혜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인도에 온 지는 한 9년 정도 됐고요. 인도에 진출한 우리 한국 기업들 법률 기타 투자 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 인도 한국 대사관 법률 자문하고 있고요. 코트라 그리고 우리 코스마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드립니다. 다음은 많은 기업인들이 인도와 합작 또는 협력 관계의 조인트 벤처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와 같은 관련 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특별히 버드트리 유지혜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지혜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인도 진출 시 생각하실 수 있는 합작 투자에 대해서 좀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에 진출하시려면 우선 처음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좋을지 가장 첫 번째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홀리 온드 서브시디어리라고 해서요. 자회사지요. 100% 본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 다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방안이 조인트 벤처라고 불리는 합작 투자입니다. 인도에서 합작 투자는 한국 기업의 기술, 인도 기업의 인프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점유 등의 양측의 장점을 토대로 성공적인 인도 진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인도에서 한국 기업, 인도 기업 간의 합작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코트라 조사에 따르면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형태는 88%가 단독 투자였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단독 투자였고 11% 정도만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그 신뢰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본의 인도 진출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스즈키 자동차 그리고 인도의 마루띠 간의 합작으로 이뤄진 마루띠 스즈키가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술 제휴 등을 바탕으로 인도 기업들과 합작 투자로 인도에 진출해온 일본 기업들과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지난 투자 형태는 조금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합작으로 인도 타타그룹, 싱가포르 항공 간의 비스타라 항공에 대한 합작 투자도 있습니다. 합작 투자의 장단점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인도에서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인도는 아직까지 시장이 개방이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FDI 정책에 따라서 100% 개방된 부분도 있지만 산업 분야에 따라서 반 49%만 개방이 되거나 25%까지만 개방이 되는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인도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인도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합작 투자의 필요성, 인도 특화에 든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면 인도에서는 대규모 정부 조달 프로젝트도 많고 또 중앙정부, 주정부 등등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 정부 입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특히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따라서 국내 생산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인도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인도에 우리가 합작 투자를 통해서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떠한 검토를 통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파트너사하고 미팅을 하시면 처음 하실 일은 아무래도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같이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익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 단계에서 서면으로 어떠한 합의를 이루실 수도 있겠고 양해각서라고 불리우는 MOU를 맺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MOU 자체는 그 자체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문서의 이름이 MOU라고 해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면 계약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 합작 투자 합의 단계부터
텀sheet을 주고받으신다든지 이런 MOU를 맺으실 때부터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한 문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나중에는 분쟁의 중요한 키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상대를 정확히 파악해야지만 파트너사와 더 성공적인 합작 투자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 회사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회사에 대한 실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에서는 상대 회사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파트너 회사를 배경 조사라는 거죠. 뒷조사를 하는 그런 실사가 조금은 꺼려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인도하고 환경도 많이 다르고 인도 회사들이 본인의 회사를 소개하는 자료만 믿으시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나 큽니다. 나중에 분쟁이 됐을 때 그 손실은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사가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사는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힐 수 있는 게 법률 실사입니다. 법률 실사는 이 회사가 상대 파트너 회사가 지금 소송에 휘말려 있는 것은 없는지, 정부에 미납된 세금은 없는지, 그리고 이사들이 위법 사항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다 조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대 파트너 회사가 어느 정도 재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재무 실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합작 투자 계약인데요.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라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이름으로 계약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소송을 맡고 있는 한 사례는 조인트 벤처 어그리먼트도 있었고 또 다른 이름의 주주간 계약, 법인을 새로 만들었었어요. 주주간 계약이라는 쉐어홀더 어그리먼트도 있었고 그 이외에 프로젝트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티밍 어그리먼트까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계약서가 조화롭지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분쟁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계약의 어느 조항에 따라서 분쟁이 해결될지 굉장히 애매하게 됐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는 이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인도 법률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편입니다. 인도 법률 체계 시스템과 정부 당국의 시스템도 한국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정보 접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합작 투자가 시작이 됐는데 이 합작 투자 계약서 말고도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합작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법인의 정관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MOA, 하나는 AOA입니다. 이 중에 AOA라고 불리는 이 정관은 주주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AOA는 JV 어그리먼트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사적인 여러 가지 계약서를 맺었다고, 계약 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법인 설립이 되는 그 순간에 정부에 신고가 된 정관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가 정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한 채로 합작 투자가 시작이 됐고요.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가 됐습니다. 결국 분쟁이 일어나고 보니 우리한테 불리했던 정관이 적용이 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작 투자 계약을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맺을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법인의 정관까지도 일치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내용으로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회사 설립 형태에 대해서 잘 규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인도에서 설립이 가능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컴퍼니로 불리는 프라이빗 리미티드, 퍼블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은 프라이빗 리미티드 형태로 비공개 주식회사죠.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유한책임 파트너십이라고 불리는 LLP입니다. 그리고 자본 출자 형태나 지배구조, 경영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교착 상태 해결 방안, 예를 들어서 주주가 두 회사가 합작을 했는데 주주 비율이 50대 50인 거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관행 중에 하나입니다. 50대 50. 근데 회사법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주주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주주총회에서 보통 결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50대 50으로 주주 지분을 구성하고 나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회사의 운영권, 경영권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50대 50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은 주주 지분 구성이지만 처음에 합작 투자 파트너 간에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갈 때는 공평하게 우리 반반씩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아까 처음에 소개드렸던 성공적인 사례 마루티 스즈키의 경우에도 한때 주주 비율 구성이 아주 사이좋게 50대 50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 선임하는데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그 분쟁이 굉장히 격화됐고요. 국제 중재까지 갔었지만 결국은 잘 해결이 돼서 그 이후로는 경영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주주 지분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분 처분의 제한 및 매도 매입 옵션, 경쟁 금지, 부정 유도 금지, 비밀 준수, 중거법, 분쟁 해결 등등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이 처음에 파트너사와 대화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때는 이런 계약서의 꼼꼼한 하나하나 내용을 가지고 좀 협의를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서로 싸우지 않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런 계약서의 조항들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게 우리끼리의 조건은 이렇구나 문서로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서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아직 한국 기업들이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를 많이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지난 1, 2년 동안 인도 정부도 시장을 많이 개방해오고 있고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투자 환경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진출하실 땐 이런 조인트 벤처 합작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다만 초창기부터 아주 처음 단계부터 면밀하게 꼼꼼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드렸지만 코트라 그리고 인베스트 인디아 코리아 플러스에서도 모든 그런 제반 환경에 대한 자료를 드릴 수 있으니까 초반에 반드시 검토를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실 실례로 제가 이제 경험했던 얘기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인도와 조인트 벤처 하면서 인도 여기 대기업의 부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사직해서 법인장으로 내세워서 조인트 벤처 시작했는데 결국은 사실 그 조인트 벤처 어떤 계약상이 잘못돼가지고 실패한 사례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인도하고 그 조인트 벤처 계획을 하고 계시는 주변에 뭐 지인이나 회사들이 있다면 반드시 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인베스트 인디아 코리아 플러스라든가 이런 주변 그 코트라든가 잘 활용하셔가지고